자, XRP 리플 코인 홀더분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도 이 리플 중요한 좀 내용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 제가 오전과 오후에 계속 이 리플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제가 먼저 선두에 나가서 선봉장입니다. 이 시장의 흐름들을 계속 보면서 누구보다 먼저 좀 알려드리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어느덧 이 구독자가 6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제 일생의 때 목표 10만 명 이때까지 좀 최선을 다해서 좀 설명드리고 제 뷰대로 간다고 하면은 정말 많은 이 리플 코인 홀더분들이 또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신념하에서 영상을 계속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최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하고 계신데, 정말 지금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가 올해 또 두 번이나 연준에서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M2 통화량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시점에서 두 번의 금리 인하를 결단을 했기 때문에 결국 유동성 폭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이제 내리겠다고 결정하자마자 달러가 정말 다시 한번 약세를 기록하면서 이제 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면 자고 나면 가치가 계속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과 그리고 국내에서도 결국엔 이 상위 1%가 전 세계 부의 원래 기존 20%대에서 30%, 33%까지, 상위 1%가 인구수가 얼마나 될까요? 별로 안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부의 불평등이 벌어지고 있고, 이거를 뛰어넘으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업소득 아니면 투자소득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보다 더 쉬운 게 투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굳이 내가 사업을 하면서 할 필요 없이 투자로 그들의 주주가 되면 되고 그들의 코인의 홀더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이제 안 하면 격차는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결국에는 이 연준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대로 금리 인하 이거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이제 막대한 유동성이 한 달, 두 달 뒤를 돌아보면 내가 왜 그때 팔았을까? 그때 내가 왜 안 샀을까? 껄 하면서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흐름들이 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SEC에서 금리 인하가 되자마자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현물 ETF 상장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금리 인하를 딱 하자마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왜 지연시킨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1월 달로 지연을 시켜서 더 충분한 매집을 거쳐서 XRP가 이제는 4,000원이 두 달 뒤, 세 달 뒤면은 정말 싼 가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리플 포용자분들이 손에 꽉 쥐고 놓으면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가짜락에 최근에 많은 분들이 털렸고, 리또속 이런 얘기들이 정말 돌렸죠. 리플에 또 속았다. 그리고 매도한 사람들은 또 이렇게 조롱 아닌 조롱에 같이 가담을 하고 리플 코인 홀더분들에게 욕을 하고. 근데 이게 두 달 지나면 저는 포모가 와서 고점에 또 이런 분들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말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고, 지금 또 은행 제도권에서 XRP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또 새로운 금융 프로젝트,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가려는 이 시총코인 3위권의 리플의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게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면 정말 이 자산으로서의 인정을 이제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ETF로 승인 이런 얘기가 나오는 자체는 자산으로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깡통 보고, 지나가는 비둘기 보고 저거를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ETF 해야겠다 이런 생각 하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러잖아요. 맞습니다. 자산이 아닌 것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앞으로 ETF가 승인이 될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지금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기존의 학습된 공포 정말 무섭습니다. 한번 고점에 물리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3년 이상씩
어떻게 보면 내 자산이 조금만 잘못해서 크게 박살이 날 것처럼 공포심을 지금 3번이나 줬어요. 근데 이번에도 다시 조정을 받으니까 이 수많은 조정에서 특히 3번을 이후에 설마 여기서도 또 이렇게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심리가 사실 강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 드리면서 제발 여러분들 이 시기가 가장 싼 가격대가 될 수 있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음봉에 매도를 해가지고 손실을 보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지금 상당히 잘 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없습니다. 이제 거래량이 기존의 거래를 뛰어넘으면서 대규모 폭등 랠리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윗꼬리가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아랫꼬리가 나오고 그리고 이런 음봉에 정말 수많은 개인 투자를 털렸지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다시 이런 양봉을 보여요. 여러분들 주식을 투자할 때 이런 캔들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캔들이 있으면 모양 예쁘다고 말하지 않나요? 지금 이 상태라니까요. 이제 장대 양봉을 앞두고 있다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지금 손절을 하게 되면은 역사상 최저점의 손절이라고 보시면 좋고, 이 커버핸드 패턴에서 2차 파동에서 가장 많은 흔들림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다시 한번 여기 전고점 갈 때 또 흔들다가 순식간에 이더리움보다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흔들리서는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죠. 여러분들께서 리플 진짜 도저히 나 혼자 가져가다가 진짜 고점에 좀 매도하기 좀 심리적으로 흔들린다 하신 분들은 미리 이렇게 신청을 해두세요. 신청해 두시면 제가 파동이 큰 나온 이후에 물론 완벽하게 윗골에서 최고점 매도는 못하겠지만 제가 매크로와 차트적인 분석과 리플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최대한 고점 부근에서 매도 사인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월봉 차트상 볼린저 밴드 상한선 위를 돌려놓을 때마다 이 검은색 선 강해지죠? 지금 검은색 선 보세요. 지금 어느 순간 종가가 이 검은색 선 위에 안착을 하고 있어요. 전 진짜 다음 달 이후부터도 이런 대규모의 양봉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서 추가적인 설명 드리고 본격적인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강조의 말씀을 드렸던 것이 XRP 같은 경우는 때클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선침해를 해 두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간중간 변동성이 발생하더라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곧 다가올 XRP 초대형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솔레어를 통해서 약 600%의 수익률, 그리고 에테나 코인을 통해서 약 150%의 수익률을 챙겨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이 두 가지의 코인의 주대 펌핑 랠리 명분이 바로 락업 해제 이벤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XRP 같은 경우는 9월 초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락업 해제 이벤트뿐만 아니라 소각 이벤트까지 함께 엮여 있는 상태고요. 락업 해제는 코인 시장에서 가장 센 이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균 상승률이 적게는 500%에서 많게는 1000%까지 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번 XRP 락업 소각 일정이 함께 겹치기 때문에 평균 500% 이상의 상승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 시점에서 미리 선침해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것이라는 거죠.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일정에 있는 코인은 변동성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차트가 돌리면 바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이 끝날 때까지 펌핑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될까요? 락업 해제가 풀리기 1, 2주 전까지 보유하시고 그 시점부터 슬슬 정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래들이 이 바닥권에 묶여있던 물량을 푸는 시기가 바로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추세가 하락으로 반전됩니다. 지금은 누군가에게 기회,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위기보다 기회를 활용하는 것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특히 XRP는 움직일 때 수직으로 슈팅이 나옵니다. 바닥권에서 1차 급등이 나오고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뒤에 뚫으면 또 신고가를 기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체크해야 할 것은 락업 일정과 소각 일정입니다. 제가 이미 지난번에 대응 자료집을 보내드렸는데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영상 마지막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의 욕심입니다.
락업 해지 전까지 급등이 나오면 500% 수익에도 만족 못하고 1000%, 3000% 노리다가 결국 계획이 무시하고 차트를 다시 보는 순간 번 돈을 그냥 고스란히 토하게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기술적 차트 매매는 단타형이고 일정 매매는 일정에 맞춰 끌고 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9월 XRP 락업 해제 소각 이벤트가 동시에 발생하는 드문 기회입니다. 평균 상승률이 500% 이상 가능성이 크며 매도 타이밍을 락업 해제 1, 2주 전부터 정리하기 시작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해석이 아니라 일정 기반의 매매 전략입니다. 한 해 농사를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아직 대응 자료집을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은 화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결국엔 이번 연준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게 뭡니까? 결국엔 관세가 그래도 유의미하게 단기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근데 일단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자기도 봐야 된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확인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또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왜 인플레이션이 적게 나오고 있냐면요, 이걸 지금 최종 소비자한테 바로 전가한 게 아니라요, 수입 기업이 현재까지는 버티고 있어요. 지금 이 바로 소비자한테 전가를 해버리면요, 고용이 둔화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요, 상위 1%만 잘 먹고 잘 사고 있고, 흑인, 이민국 하시는 분들은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로 경신하고 있어요. 청년들도 취업할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소비가 둔화가 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렇게 소비가 둔화되고 있지만 상위 1%의 가장 큰 자산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들의 소비가 줄어들어도 실질적인 8월의 소매 판매는 꺾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전체 인구 중에서 상위 1%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경기가 고용되는 느낌을 받고 자기의 근로소득이 지금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마저도 이 미국의 GDP 70%가 소비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분들은 큰 타격을 입겠죠. 근데 상위 1%가 대부분의 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저는 뭐 9월, 10월 소매 판매도 크게 뭐 엄청나게 꺾이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시장에 충격을 가하지 않게 해서 이런 얘기를 하겠죠. 지금 경제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 파월 연준 의장이 최대한 충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정말 심사숙고해서, 그 단어 하나하나에 민감하잖아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모두 다 보고 있다 보니까 정말 신중한 발언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시장의 충격이 크게 나오긴 어렵다고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다만 내년 임기가 끝난 이후로 미국의 이 베센트 장관, 재무부 장관이, 그 친성향 장관이 들어서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엄청난 파국이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70년 뒤에는 아무도 이 영상과 유튜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후손들이 이 시기를 가장 역동의 시대, 가장 변동성이 컸던 투자의 시대, 어떻게 보면은 암흑과 그리고 황금이 같이 공존했던 시대로 불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앞으로 정말 이 경제에 민감하지 못하게 반응해버리면 정말 나중 가서는 크게 후회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자산을 많이 운용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죠. 근데 최근에 58%가 미국 주식이, 이 바나나가 미국에서는 똑같은 바나나인데 22,000원, 지금 유럽에서는 14,000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어떤 게 더 비싸고 어떤 걸 사야 됩니까? 대부분 바나나라고 얘기하면요, 당연히 14,000원짜리 사야지, 왜 이걸 왜 사? 근데 지금 이걸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2030 후배님들이 이걸 또 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코인을 버리고 있어요. 코인 거래대금 줄면서 지금 2030이 미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후배님들이 제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빠르게 돌아오십시오. 지금 4050, 60 우리 현명하신 분들은 정말 신기하게도 부동산으로 크게 또 이익을 보시고, 그 다음에 국장이 좀 어려우니까 미국 증시로 가서 이제 곧 고점 친 것 같은데 새로운 자산 없을까? 코인? 리플?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정말 신기하게도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엔 바나나가 22,000원짜리, 바나나가 14,000원짜리, 누구에게도 물어봐도,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뭘 살래? 어떤 게 싼 걸까? 14,000원짜리 팔고 사고
22,000원짜리 팔아야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한탄스러우면서도 이게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제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행운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ETF가 승인이 됐을 때 올해 가장 크게 성과가 좋았던 이더리움 140억 달러가 들어왔죠. 근데 최근에 이제 8억 달러의 이 XRP 쪽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금리 인하의 시점에서는 140억 달러를 넘어서는 자금들이 대규모로 유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는 대박 핵폭탄의 잭팟이 터지는 호재라고도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저는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중 가서는요, 리플이 4,000원이 아니라 4만원, 40만원, 400만원까지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지금 리플을 실질적인 디지털 금융의 기초가 될 겁니다. 이제 달러를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스테이블 코인 좀 사줘라. 안 사줘? 너 관세.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논의로 왔지만 원화 관심 없어. 달러만 합시다. 그래서 최근에 한은에서도 얘기했어요. 스테이블 코인 이거 달러 좀 더 위험해질 수 있겠는데? 그런 얘기를 왜 괜히 할까요? 결국에는 이제 달러의 화폐가 사실상의 그 지위를 잃어가고 있고, 미국이라는 로마의 제국도 이제 몰락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정말 신기하게도 누가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디지털 코인, 바로 크립토 시장, 비트코인이 등장하면서 그 대체제로서 역할을 이제 명실상부하게 더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젠 코인 투자하고 코인 비트코인을 너 100개 100만 원에 살래? 불과 10년 전만 해도 당신이 미쳤습니까?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사기꾼입니다. 이랬는데 지금은 100개를 100만 원에 주신다고요?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를 외치시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죠. 그런 인식의 변화가 왔는데 앞으로 7년 8년 뒤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을까? 7년 8년 뒤에는 정말 리플이 어디까지 가 있을까요? 정말 그 생각만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매도를 하고 리또 속이라고 하는 자체가 너무 웃긴 거죠. 결국 금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따라오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럼 결국엔 따라올 것인데 그 따라오는 상승폭은 얼마나 될 것인가? 대불장의 시대가 이제 겨울철에 산타와 함께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상 최고치의 돈들이 들어오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끌고 갈지를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으면 더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내가 어디서 매도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어디가 끝일까라는 거를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차트적으로 조금 밀려서 손절, 올라가서 고점에 샀다가 또 내려오니까 손절, 혹은 물려있다가 본절에 탈출. 근데 그러고 나서 더 급등해가지고 샀는데 최고점. 이게 남 얘기 같죠? 아닙니다. 주변에서 영철이, 옥순이,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철민이 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일들 주변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20년도만 해도 부동산 때 최고점에 샀던 정말 안타까운 얘기죠. 2030에 그 물량을 받았죠. 물론 서울 아파트를 사신 분들은 그나마 선방했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고점에서 아직도 대출 이자를 갚느라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이런 판단들을 잘 해야 된다는 거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파월 연준 의장은 시장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제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실질적인 둔화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솔직한 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를 최대한 포장해서 안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봤을 때 저는 파월 연준 의장이 차기 연준 의장 베센트가 되면 더 비교가 될 거고, 갑 파월 이렇게 부르게 될 겁니다. 파월 의장이 정말 잘했다라는 게 역사적인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리플을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리플 고점에서 매도를 원하시다 하신 분들은 뭐 다른 유튜버들 혹은 이 채널에서 그런 실력적인 것들도 보셨겠지만 제 자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리플이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이시는 번호로 리플이라고 보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력을 어차피 제가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실력을 검증해 보세요. 누가 더 잘하는지 실력을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채널에 정말 많은 트레이더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튜버들이 있잖아요. 실력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우수한지 비교해 보시고 적나라하게 평가해 보십시오. 누가 더 나은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지금 고평가된 미국 주식은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저는 파국의 길로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파국이 떨어졌을 때 저는 나중 가면 코인을 안 찍고 미국으로 가겠죠. 혹은 코인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으면 코인과 또 저평가된 자산을 제가 영상으로 찍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최대한 저평가된 자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우리는 미국 주식 좋죠. 계속 장기 우상향을 했고 수백 년간의 그 미국 역사상의 그런 로마 제국처럼 갔지만 항상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리플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고,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도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이런 공부들이 단순히 쉬웠겠습니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은 그냥 쉽게 제가 얘기 드리고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플이라고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 거고, 댓글 더보기 문자 빠르게 보내게끔 제가 세팅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 안 불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좀 설명드렸고, 좀 추가적인 설명 드리면서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무조건 상승론자는 아닙니다. 저는 항상 하락도 대비를 하면서 전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리플이 하반기에 6,000원 이상의 시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보다 한 50% 이상의 상승파가 더 나올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위험 자산은 상승을 하고 조정을 거치고 상승을 하고 조정을 거칩니다. 이게 리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이 엔비디아도 이런 파동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정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도 또 이렇게 조정을 받고, 근데 이런 구간에서 조정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올해 3, 4월에 손절을 많이 했죠. 그리고 또 오릅니다. 또 이때 많이 물량이 사옵니다. 또 내려가겠죠. 또 여기에서 기회가 옵니다. 이게 현재 우리가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거고, 결국에는 지금 다양한 산업과 기업들 그리고 자산에서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신기한 거죠.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ETF 이슈에 따라서 물론 100%라는 건 없습니다. 여기 구간에서도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손익비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 손익비 싸움에서 내가 최대한 유리한 가격을 선점하는 게 투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구간에 있는 코인들을 제가 제 실력을 검증해 드리고 보여드리려고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이시는 번호로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 현재 여기 있는 코인들 정말 빠르면 뭐 하루 이틀 만에 날아가기도 합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 약속은 소액으로 한번 해보세요. 처음부터 큰 금액 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10만원, 15만원 조금씩 한번 해보시고 10% 정도 나면 수익을 확보하는 연습도 해보시고, 나머지 절반은 여러분들 돈그릇, 여러분 돈그릇 크시면 크게 가져가시는 거고, 내 돈그릇이 작다 생각을 드시면 작게 먹으면 됩니다. 항상 손실을 하는 이유가 내 돈그릇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거라고 착각을 할 때가 가장 크게 손실해요. 그래서 상승장 때 많은 사람들이 손실도 많이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때 그릇이 준비된 상태에서 돈을 담아야 되는데 돈보다 그릇이 작아요. 그래서 뽀모가 와서 이것저것 막 사다가 저거 팔고 막 하다가 나중에는 뭐 주식을 치면 신용 미수 막 쓰다가 나중에 은행 가서 대출 막 쓰다가 나중에는 뭐 그러다가 결국에는 깡통을 차고 그 한강 가서 소주 한잔 먹고 다시 일터로 가는 일들이 여러분들 이게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돈그릇 얘기하는 게 돈그릇이 돼야 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젠슨왕이랑 일론 머스크처럼 돈그릇이 되면 더 크게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일론 머스크 젠슨왕의 돈그릇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안 돼요. 되면 그렇게 가져갈 수 있겠지만 전 제 스스로를 알기 때문에 그 정도의 돈그릇이 안 됩니다. 다만 돈그릇을 제가 똑같은 뷰를 얘기해도 돈그릇이 큰 분들 담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밥그릇에 맞춰서 살면 됩니다. 내가 지금 참새예요. 근데 코끼리처럼 많이 먹을 수 없어요. 코끼리처럼 먹으면 참새는 죽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좀 탐욕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제발 소액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어제 100% 무료로 하고 안 갑니다. 저 안 가요. 어디 안 가는데 소액으로부터 하셔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그릇 맞춰서 좀 천천히 좀 해보시다가 이게 적응이 되면 좀 크게 키우시고 이렇게 단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까지 뭐 크게 했다고 해서 막 크게 그런 건 없지만 나중에 그런 분들이 계실까봐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거 꼭 제가 사인 드릴 때 막 잘 간다고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걱정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충분한 이런 조정들이 나온 코인들 정말 많잖아요. 지금 이제 노다지 시장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꽉 져서 올해 좀 투자로 되시고, 또 돈 좀 보시면 주변 가족들, 지인들 밥 좀 사주고 좀 베푸세요. 그래야 또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도 정보들을 드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구독자가 또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